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무식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무식해서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러면 파면해야 하는 것이죠. 2018년 12월 10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회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되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장면이기는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자신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행정각부의 이야기, 행정각부에 있는 사람들은 장관들, 처장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화법, 벽을 보고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이 되겠죠. 어떻든 그의 말은 이제 큰 돈이 1년치 예산은 막대한 돈입니다. 그 큰 돈이 굴러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디에 쓸지 궁리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부터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예산, 집행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부분은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까 고민해 볼 만한 것도 없다. 이것이 역대 대통령들이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사업의 경우는 어떤가? 그것은 이미 벌써 몇 달 전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 집행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었다. 그랬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을 하듯이 이제부터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한다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했다. 그것을 알 수 있지요. 만일 그렇게 작성한 예산안,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총체적인 부패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만일 무식한 정도를 숫자 1에서 숫자 10까지로 표시를 해서 그것을 무식도라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무식도는 숫자로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게 된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가령 한 해에 거친 세금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원래 세금은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대륙에서 이 세금을 더 걷는 것 때문에 왕이 쫓겨나고 왕이 목숨을 잃고 아주 왕들조차도 이 세금에 있어서만큼은 취약한
을의 입장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대로만 거둘 수 있는 것이 세금인데 어떤 사정으로 구체적인 사정은 항상 다르기 마련이니까 더 많이 거친 세금을 더 많이 걷었다고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그 세금은 지난 1년 동안 거둔 세금은 그것이 일단은 국고에 있다.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걷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물론 다른 통치기관에서도 세금은 걷습니다. 가장 많이 걷는 것이 집행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걷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쓰는 것은 더더욱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에 그 예산에 충당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가령 올해 세금을 걷었다. 올해 1년이 다 지나고 세금을 걷었는데 원래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한도를 넘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결정해주는 그 액수를 보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에 충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남는 그래서 더 많이 거둔 세금을 내년도 예산에 가져다 쓰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경우 그때에는 예산에 충당할 수 없겠죠. 바로 그런 경우에는 국채를 상환한다든지 하는데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러한 것,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 더 거둔 세금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상 받을 일을 했다든지 잘나서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나 언제나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스스로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다른 사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원칙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는데 올해는 당연한 일을, 남들은 당연한 일을 이제 비로소 했다. 그것을 가지고 칭찬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적자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스스로 이것이 첫 사례다, 최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결국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의 일이라는 것으로 보아서 극히 최근의 일이다. 최근에 그것도 최초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역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최대라고 하는 것은 이 비교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상급이죠.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는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낫다. 비교급을 쓰게 되지요. 이 최상급은
최소한 3개 이상 있을 때 그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이 최초라고 하면서 그것을 또 지금까지 모든 사례 중에서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가 어떻게 역대 최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정신 나간 소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천억 원 중 13조 8천억 원을 발행하지 않게 되어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이 된다. 쉽게 말해서 2018년에 국채를 가령 10단위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채권을 발행하고 그 대신에 돈을 받는데 이것이 정부가 돈을 빌리는 방식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예정했던 것보다 국채를 적게 발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채를 발행하기는 했습니다. 정부는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원래 빚을 더 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빚을 더 적게 졌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을 낮췄다. 그것이 예상되는 성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이 브리핑을 보면서 단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좀 전환해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의인으로 되면 그가 일종의 국가유공자, 그 넓은 의미의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가령 문재인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이 A씨를 살해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시다. 문재인은 살인 계획을 다 세웠다가 도중에 포기합니다. 안 죽이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만일 이 계획을 그냥 계속했으면 A씨가 살해되었겠죠. 그런데 문재인이 이 계획을 그만두는 바람에 죽을 뻔했던 A씨가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의인이 되겠죠. 문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것이 예상되는 성과이다. 이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논리를 따라서 이 사례를 풀이한 그런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그의 논리에 따르면 또 다른 성과,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A씨를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살해했더라면 범죄율이 높아졌겠죠. 그런데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아졌다. 그것이 또 예상되는 성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과거의 일, 하다못해 어제 이전의 일, 이러한 것을 조작하는 것,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식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통계 조작이고 더구나 그것은 미래를 가지고 조작하는 새로운 통계 조작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하다 별 이상한 말을 다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지난 8일 강릉선 KTX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릉선 KTX 사고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가 천만다행이라는 표현을 정말 사용했습니다. 천만다행이다 하는 것은 그거 별것 아니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람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다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부상자가 17명이나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보도를 보게 되면 열차가 뒤집어지다시피 앞부분이 꺾여 있던 그런 모습,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기차에 타고 있던 전체 승객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여기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대통령인 공무원이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은 국회의 국토교통위 현안보고에서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대형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는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간부입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라고 한 것이지요. 과장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다. 별일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다른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왜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는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강릉선 KTX 사고는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없었다. 그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가의 어떤 데이터를 찾아보더라도 인명피해는 부상자와 사망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것이 거의 상식입니다. 형법에서 따져보자면 생명 신체에 관한 법익을 하나로 묶어서 인명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직업이 변호사였던 그이니까 이쪽이 더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인명피해라는 것을 그 글자를 한자 한자 따져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단어의 뜻을 아주 협소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매우 지금 피로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그의 그 상식이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사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 사고, 이것을 두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부끄럽다는 우리말의 뜻은 창피하다, 남이 볼까봐 신경 쓰인다, 이런 뜻이죠. 그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더욱 활발한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 이 민망하다 하는 것도 결국은 창피하다와 유사한 의미이고, 민망한 일은 남이 안 보면 민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남이 안 보면 괜찮은 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 이 KTX 사고, 이것을 가지고 그저 창피하다, 그 말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쳤고, 그리고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것인데, 그는 마냥 부끄럽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부상당한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직접 당사자, 가해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기운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위로가 되겠죠. 사람을, 만약에 자동차 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었다, 그래서 남의 다리를 부러뜨린 사람이 와서 어쩌다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빨리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피해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행정적으로 바로 책임이 있는 자,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러한 의사를 명백하게 한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밝힌 이런 이야기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대통령인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그 정도를 숫자 1에서 숫자 10까지로 표시해서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 이것을 표시한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은 숫자 몇으로 표시를 하겠습니까?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